직업환경의학의 한국에서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한 세션으로 마련을 했고요. 오늘 강의는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신영경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영경 교수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희 쪽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워낙 역사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특히 대한예방의학회에서는 특히 역사, 그다음에 북한 건강 문제, 한반도 건강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방의학회에서는 한반도 건강위원회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과기총에서 과학기술통일준비위원회 위원도 하셨었고 민주평통자문위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현재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하고 계시고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강의 말미에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보건학 또는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의 사회의학의 역사를 많이 최근에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직업환경의학회 회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강의 들어주시고 들으시면서 제가 아는 신영경 교수님은 실시간 소통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강의 좋아하시니까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지난번처럼 채팅창이나 이런 데도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고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경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할 수 있게 저한테 권한을 주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신영조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보건정책, 예방의학 전문이고 보건정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간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북한 쪽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워낙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그래서요. 오늘은 제목이 좀 제가 전달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한국 직업환경의학과가 아니라 직업환경의 초기 역사를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될 우리 원로분 교수님들도 계셔서 제가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직업환경의학 전공도 안 한 제가 하게 됐나?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몇 시까지 하면 끝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1시 질문까지 다 해서 1시 반까지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1시 반 전에 꼭 끝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브라운백 세미나가 원래 이 미국에서는 브라운백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이 갈색 봉투에 점심 담아와 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소화 잘 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역사는 제 역사 전공자도 아닌데 제 역사 논문도 쓰고 역사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왜 역사 공부하냐 갑자기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건정책 하다 보니까 마땅한 교과서도 없고 그냥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멋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 원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가 보라 마침내 미래의 샘과 미래 원천을 찾게 되리라. 뭐 이런 말로 좀 스스로 변명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건 제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 유럽 공중보건학회 갔는데 폴란드에서 열렸을 때 그 아우슈비츠 투어가 있었어요. 그 아우슈비츠의 그 투어 코스에 시작되는 지점인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냐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걸 반복하게 된다. 예, 이런 것들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피노자는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원한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그랬고요. 저랑 직업환경의학회는 사실 예방의학회와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남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좀 얼떨결에 인연이 된 거는 제가 예전에 논문 한 편을 썼는데 우리나라 이 의사협회 휘장이 잘못됐다.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그 아스클레피우스 의학의 신의 지팡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이게
헤르메스 지팡이 뱀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날개 있는 거 있잖아요. 뱀 두 마리에다 날개 있는 잘못된 심볼을 쓰고 있다라는 논문을 한 10여 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미국, 뭐 세계보건기구 이 기둥 하나, 이게 일본 뱀 한 마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당시 논문에 따르면 이게 잘못 쓴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적십자에다가 이 날개에다가 뱀 두 마리를 그린 이거를 처음 1947년에 들어와서 한 17년간 썼고요. 그다음에 뱀 한 마리를 없앴습니다. 뱀 한 마리를 없앴어요. 최근까지 의학회가 이걸 썼는데 뱀 한 마리를 없애긴 했지만 역시 날개가 붙어 있어서 좀 짝퉁 분위기가 나는 걸 오래 썼고요. 계속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마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 23년간은 이 심볼을 쓰다가 96년에 다시 심볼을 제정하면서 다시 처음 심볼을 가져오면서 다시 헤르메스 지팡이를 써서 제가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논문으로도 쓰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회가 바꾸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최근에 심볼 공모를 다시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학회도 이 뱀 한 마리의 날개를 없앴죠. 최근에 예방의학회도 이 날개가 붙어 있다가 이제 없앴고요. 직업환경의학회도 뱀 두 마리였다가 이제 뱀 한 마리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공의 협의회도 뱀 한 마리로 줄어들고, 이건 영국의 메디컬 히스토리 학회인데 저 때문에 바꾸진 않았지만 어쨌든 뱀 한 마리로 바꾸고요. 가장 최근에는 내과학회가 역시 뱀 한 마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별로 그게 이제 이 논문인데 저 때문에 바꾸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저와 등등의 사람들 노력에 이렇게 교정이 됐다는 게 뭐 2년이라면 2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바꿔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는데 이미 우리의 전통과 상징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틀린 건 틀린 거죠. 게다가 이 헤르메스는 이 상업의 신이고 죽은 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신이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단 정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꼭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를 써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미없어 하실까 봐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988년 8월 23일 건설회관에서 이제 창립을 한 걸로 돼 있고, 여기에 그때 참석하셨던 발기인 선생님들 이름도 계시고요.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재훈 교수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발기인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 역사적 배경이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계기가 됐고 문선명의 수은 중독이 계기가 됐다. 원진 레이온. 아마 의학회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학회 또는 의학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회 중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학회는 대한산업의학회, 지금 직업환경의학회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제가 80년대 학번이라 가지고 옛날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직업환경의학 30년사를 또 발간을 부지런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건 이런 게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할 건 이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저는 예방의학을 하는데 저는 사회의학이란 말하고 위생학, 공중보건학, 사회의학, 사회위생학, 노동과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직업환경의학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특히 이 사회위생학이란 단어로 사실은 직업환경의학이 들어왔다. 사회의학 또는 사회 위생학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물론 산업의학이란 말도 있었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하고요. population based approach를 하고 이콜로지컬 어프로치를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다. 이렇게 해서 제 기본 지금 얘기의 출발은 직업환경의학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사회의학, 사회위생학을 만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뭐 이론적 배경도 있는데요. 이 뭐 홀리즘이나 모니즘이나 뭐 트레얼리즘 이렇게 뻗지는 거인데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사회학 역사를 이 라마찌니부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리겠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 8월 23일 날 대한산업의학회 창립하고 2011년 아마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노재훈 교수님이나 여러 원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좀 그 뭐라고나 삭제되어 있던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언급하는 게 금기시 되었던,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논문 쓴 것 중에 역사에 사라진 용정의과대학을 찾아서란 논문을 썼는데 연변에 용정의 의과대학이 있었거든요. 아주 잠깐. 근데 중국 역사에도 없고 한국 역사에도 없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 7년 조사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것처럼 저는 이렇게 좀 이게 중간이 빠져 있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의 얘기가 좀 빠져 있는 일제 강점기부터 뭐 한국 전쟁 발발 그쯤의 얘기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알고 계신 언론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방의학회와 직업환경의학회가 소위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대한예방의학회는요, 1947년 5월 10일을 대한예방의학회의 출발로 봐요. 대한예방의학회의 출발을 1947년 5월 10일로 봐서 지금 뭐 70주년 행사, 80주년 행사 이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보건협회가 창립돼서 대한위생학회로 개칭했다가 현재 대한예방의학회로 됐다가 아마 산업의학회가 독립해 나가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산업의학회 역사는 사실은 대한보건협회 창립까지도 이제 뒤로 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 더 뒤로 간다는 얘기가 결론적인데, 사실은 1945년 11월 17일에 조선산업의학회가 한번 출범을 했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출범을 했으니까 사실은 조선보건학회보다 더 2년이나 빠른 횟수로 2년이나 더 빠른 조선산업의학회가 존재했다. 근데 왜 대한산업의학회는 시작을 88년부터라고 부를까? 이건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원로 스님이나 현재 학회 회원분들이 왜 우리는 45년 11월 17일을 조선산업의학회 창립일로 보지 않을까? 그럼 벌써 80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 학회 창립 전에도 세브란스의 뭐 김창세 선생에서 위생학부 창설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이영춘 박사라고 해서 이제 구마모토 자유연 군산의 자유연과 같이,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농민이었으니까 소위 농민의학을 하셨던 분들의 역사도 있는데, 어쨌든 학회라고 해야 되니까 학회라고 했을 때는 1945년 11월 17일에 조선 산업의학회가 창립을 했는데 자료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근데 왜 안 할까, 이런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선산업의학회 자료가요, 원자료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원자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1945년 11월 17일에 경성대학이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그러니까 경성의전과 경성 제국대학하고 다 합쳐져서 잠시 경성대학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경성대학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의학부 A강당, 여기 A강당이 어딘지 아는 사람 좀 저한테 이따가 좀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이게 A강당이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A강당에서 진보적인 청년의학도 150여 명이 모여서 창립했다. 창립 취지는 근로대중의 보건문제 해결, 과학적 산업의학 이론 확립을 목적으로 연구회를 창립하고, 뭐 농촌, 광산, 공장, 학교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뭐 체위, 질병 등을 조사 연구하고 진보적인 산업의학 확립하고, 산업의학 관계자의 조직적 양성과 산업 진단에 대한 개통적인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기획연구부, 조사연구 실천부, 보건의료부, 선전부, 학생부, 총무부 이렇게 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산업의학회라고도 그러고요, 조선산의 연구회라고도 하는데,
초대회장이 누구냐가 안 나와 있어요. 초대회장이 누구냐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한 사람으로 짐작된 사람이 두 인물이 있는데 최영이라는 인물과 최응석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은 하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47년부터 1년 동안 산업의학연구소 연구의 위원장을 한 사람은 유석균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유석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최응성은 더 나이는 어리지만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일제강점기 때 도쿄제국대학을 다녔다니까 엄청나죠.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생대학 의학부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고 유석균 선생은 개원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 최이영 선생도 그 최초의 일제 강점기에 그 서울대 위생학교에 위생학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창립 취지는 근로대중의 보건 문제 해결, 과학적 산업의학 이론 확립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자, 그 A 강당이 중요한 거는 경성대학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남훈 이하 교직원, 꼭 이 백남훈은 저기 의학자가 아니고 서울대 교수들하고 간호사들 500명이 경성대학 의학부의 A 강당에 모여서 이 신탁 반대를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학생이 동맹 휴의를 결의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A 강당, 의대 A 강당에서 한 거거든요. 이 A 강당이 그렇게 보면 이제 역사가 많을 것이다. 한두 개만 찾아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945년에 아까 최응석이라는 서울대 내과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산업의학진을 출동해가지고 기사인데 산업의학진 출동, 근로대중의 보건위의 산업의학진 출동, 인민의학 건설의 기대 그래가지고 경성의학 내과 최응석 씨가 방학을 이용해서 의학부 학생들, 경성의전, 여의전 학생들 등 산업의학 연구소에 속한 교수 학생들 합계 3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려 300여 명을 동원해서 렌트겐 같은 것들을 기구를 준비해서 영등포 공장 일대를 중심 삼아 노동과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했고 또 일부는 농촌으로 갔다. 이런 기사가 이제 1945년 12월 26일 기사이고요. 아까 유석균이라는 인물은 경성제대 의학과 의학부를 경성제대 출신이에요. 이 경성의전이 아니라 이게 경성제대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일본 사람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역시 내과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내과 연구원으로 있었고 아까 45년에는 심의병원 원장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이라서 진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있었고 개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사회단체인 민주주의 민족연합 중앙위원을 했고 남조선 보건연맹 총무부장을 하고 산업의학회 연구위원장을 하고 48년에 월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월북한 사람들은요 사상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의 한 반 정도가 사실은 월북을 합니다. 그게 사상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은. 근데 간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국고의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군정이 경성의전과 경성제대의학부를 강제로 합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싫어했냐면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들이 싫어했죠. 경성의전 출신들은 좋아했고요. 좋아했고 뭐 반대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싸움이 격렬해지고 사실 교수급들은 다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들이 또 있었고 근데 싸움이 어떻게 번지냐면 이게 경성제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요. 이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미군정 때 고초를 당합니다. 사직도 하고 막 이래요. 교수들이. 그 시점에 북한에는 의과대학의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김일성이 이 과학자들을 최고로 우대해서 모시겠다 이렇게 계속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해방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 아직 분단이 확고해지기 전이니까 나 여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조건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래서 상당수의 서울대 교수가
북한으로 갔는데 꼭 이념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몇 명 빼놓고는. 어쨌든 가서 내각 중앙지도부 간부도 졸업하고 평양외과대학 내과 강좌장도 맡고 뭐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정치적 활동은 그 후에 행적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40년의 경성 치전을 졸업한 김문조라는 사람의 논문을 보면 공장 노동자 치아 위생 상태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아까 영등포 경성 방직 노동자들 건강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아까 그 학생들 동원해서 활동하고 그랬던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최응석, 류석근의 산업의학은 어디서 온 걸까가 이제 고민인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나 본데 뭐 하나를 빠뜨린 게 있는데 예, 그게 없네요. 이게 이게 없네요. 다시 나중에 할게요. 일본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럼 일본의 사회의학계 선구자라고 하겠는데 사회의학인데 일본은 사회의학, 사회위생학이라고 불렀어요. 그거가 처음 사용되어지는 책을 제가 지금 빼먹은 건데 사회의학이 일본의 사회의학 또는 사회위생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의 사회의학의 선구자가 3명입니다. 이시하라 오사무, 그다음 테로카 기토, 쿠니사키 데이도라는 사람인데요. 이시하라 오사무는 일본 최초의 사회의학 논문을 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의학, 사회위생학 논문을 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논문이 뭐냐 하면 여공의 건강 상태, 결핵 상태에 관한 논문을 쓴 게 일본의 최초의 뭐 산업의학, 직업환경의학 또는 사회의학 논문이다. 이렇게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오사무가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에 사회의학 연구소라는 학생 그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테로카 기토가 있었는데 이 테로카 기토가 사회의학 연구회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대 사회의학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아마 그게 이 일본의 사회의학 연구회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닐까 이제 미루어 짐작되는 건데 사회의학 연구회가 있는데 이 테로카 기토는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할 때 유일한 의과대학의 핵심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생인데 근데 그걸 지도한 사람이 이시하라 오사무입니다. 이시하라 오사무고 이 테로카 기토가 사회위생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초기는 도시 빈민 건강에 대해서 썼지만 개정판부터는 노동자들 거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테로카 기토가 조금 더 빗나간 얘기를 하면 그 당시 학생운동이 굉장히 그 진보적 학생운동이 성행할 때라서 신인회라는 게 도쿄 제국대학 의대 말고 신인회라는 그 조직이 도쿄 제국대학의 운동권 중에 제일 큰 조직이었는데 신인회라는 게 새로운 인류 이런 뜻이래요. 거기에 의대생으로서 유일하다시피 하게 테로카 기토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소위 이제 진보적이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1980년대처럼 대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주였고 그 의대생들은 위생학 교실에 들어가는 게 다른 방법이었대요. 그만큼 이제 위생학 교실이 또 진보적인 그 교수들로 채워졌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테이도우예요. 쿠니사키 테이도우는 경성 제국대학, 그러니까 도쿄 제국대학, 일본 도쿄 제국대학의 최초의 사회의학 전공 교수입니다. 사회의학 전공 교수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독일로 갔다가 소련으로 가요. 일본으로 안 돌아와요. 이 테이도는 독일로 갔다가 소련으로 갔다가 스탈린한테 처형당합니다. 동지의 배신으로. 어쨌든 이런 세 인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로카 기토가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 데로카 기토는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고 신인회 회원이고
사람은 일본 우생학의 아버지인 나가이 히소무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이 오하라라는 중요한 사람이 이건데, 오하라라는 재벌을 만나요. 재벌. 이 오하라가 일본 재벌인데 방직 공장, 쿠라시키라는 곳의 방직 공장의 대대손손의 그 재벌 가문인데, 이 오하라를 만나면서 이 오하라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방직 노동자들, 여공들을 보여주는데, 밤새 일하고 뭐 기침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재벌이 소위 저런 성격이 있어야 뭐 그 강남 좌파라고 하나, 그런 좀 이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오하라 미술관이 지금 쿠라시키에 있는데, 이게 돈을 엄청난 명화들을 이 쿠라시키 같은 시골 학교 시골의 이 박물관에 놓고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한다든가, 어쨌든 이제 쿠라시키 노동과학 연구소를 만들고 초대 소장을 테루오카 기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루오카 기토는 그 일본에선 사회학의 아버지이자 노동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거든요. 노동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니까 이 사람은 사회위생학이라는 책을 썼고 노동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총동원 체기, 태평양 전쟁 그럴 때 이 정권의 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의 투항이에요.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든 그 의료기관들을 국영화하거든요. 잠시 의료단이라는 걸 만드는 시도를 하고, 뭐 대일 산업 보국회, 이름도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보국회, 이런 정치 조직에 들어가고, 그게 종전 후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공직에서 추방당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추방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군전이 끝나고 복권이 돼서 여전히 산업의학, 노동과학, 사회학의 아버지, 뭐 선구자로 지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다시 와봐서 이시하라 오사무는요, 그런 일본의 전쟁 시기에 침묵했어요. 침묵했고 테루오카 기토는 투항했죠. 자이든 다이든 투항했고, 쿠니사키 테이도는 이제 소련으로 가서 정치 활동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27년 판하고 35년 판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35년부터는 이 쿠라시키 노동과학 연구소를 하면서 이 오하라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노동 생산성에 집중합니다.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쿠라시키라는 데가 굉장히, 여기가 도쿄고요. 도쿄, 오사카 지나서 고베 지나서 여기에 그 오카야마 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외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오하라 노동과학 연구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오하라라는 그 재벌 있잖아요. 그 오하라 아직도 이게 홈페이지가 아직 있고요. 제가 갔었어요, 여기를. 여기 보면 오사카 방적 회사, 이 방직 회사 출신으로 부를 한 건데, 여기에 그 구라시키 노동과학 연구소에서 사용했던 뭐 장비들이다, 이런 박물관이 있고요. 이게 그 구라시키 노동과학 연구소 건물 모형도입니다. 일본 최초의 노동과학 연구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사진들이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테루오카 기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진을 확대해 보면 젊었을 때 테루오카 기토고요. 그 옆에 보면 이게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이거 고무 호수 쓰고 이렇게 사람이 밀고 있는 거, 이런 장면도 보이고, 옆에 서 있는 테루오카 기토가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본 사회위생학 나오고요. 테루오카 기토 중앙병원도 이 오하라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쿠로사키 중앙병원이 있는데, 여기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아주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루오카 기토하고 최영석이라는 아까 얘기한 그 서울대 내과 교수하고의 관계인데, 이 최영석이라는 사람이 그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로 있을 때 우리나라 울산 달리에 와서 사회위생학 쪽 조사를 합니다. 사회위생학 쪽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위생학 쪽 조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위생학적 조사, 사회위생학적 조사라는 이름을 걸고 한 연구를 울산 달리라는 곳에서 시행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와요. 이 학생 때거든요. 이 최영석이 학생 때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일본인 학생도 데려오고 도쿄 의전 여학생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서 울산 달리에서 사회위생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최초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진행한 농촌 건강 서베이를 합니다. 이 돈은 일본 재벌이 또 지원했어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농알, 우리 요즘 농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의학부 학생 8명, 경제학부 1명, 도쿄여자 전문대 3명 중 3명, 12명이 울산 달리에서 농촌 위생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했지만 대단히 정교해요. 지금 봐도. 이게 그 책이고요. 경제적 교양, 뭐 생활 양식, 노동 양식, 피로와 능률, 체위 질병, 인구학적 고체 이런 거 막 하고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역돼 나와 있어요. 한국 제가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잠깐 보면 독특한 건 계급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계급으로 나누고 상층, 중층, 하층 계급으로 나눈 거에서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하는데 상층, 중층, 하층 넘어간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 횟수 같은 것도 상층, 중층, 하층으로 이제 분류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거 번역돼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휴양일수 보면 상층은 뭐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하층은 하루 정도 쉬거나 뭐 안 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목욕일 수도 있고요. 출산 시 개호 상태, 뭐 영양 상태, 키, 체중 발육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요. 질병도 보면 상층의 경우엔 97%가 기생충인데 하층의 경우 100%뭐 이런 소유 질환 수가 여기 3.6개인데 중층은 4.7개 뭐 이렇게 이 계급별로 질병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등 굉장히 많은 그 사회위생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흉내내서요. 이번엔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토막민의 생활조사라고 이건 경성의학부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일본인 학생들이 그 경성에 있는 토막민이 도시 빈민 위생조사를 또 합니다. 이거의 모델이 됐던 게 아까 울산 달리 조사거든요. 근데 이 토막민 조사 이게 토막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매독 검사, 투베르킨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사회위생학적 활동인데 다시 얘기해서 보면 이 토막민 조사 일본인 학생들 한국에 사는 일본인 의학부 학생들이 했던 토막민 조사의 모델이 이 최응석의 사회위생학 조사였고요. 이 사회위생학 조사 책에 그 추천사를 누가 써줬냐 하면 테로카 기토가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테로카 기토의 방법론들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테로카 기토의 그 추천사가 지금 번역문에도 나와 한국 번역문에도 테로카 기토의 번역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최응석은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아까 최응석은 북으로 갑니다. 민전 활동을 하다 북으로 가요. 북으로 가는 게 월북이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고향이 평양이에요. 고향이 평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최영석은 이 좌파적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테로카 기토도 좌파로 시작했다가 우파, 극우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건 좀 그 시대가 워낙 복잡했던 시기니까 하여튼 최영석은 미군정에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내과 강좌, 김일성과대 병원 원장, 그리고 산업의학연구소 부소장 하면서 산업의학 연구 보고서를 47년에 발간해요. 산업의학 연구 보고서에는 뭘 썼냐 하면 이 북한의 13개 주요 공장 광산의 산업의학 조사라는 게 제목이고요. 거기에 13개 주요 공장 광산의 이병률, 외상률, 유해 작업인자 직업성 질환, 유해인자 직업성 질환, 석탄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인경공업, 금속공업, 뭐 성운광산, 요업, 세멘트, 난포재련소 등으로 구성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가 서베이를 하고 보고서를 낸 거죠. 산업외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최영석의 생애라고. 그래서 검색하면 이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요. 조선산업의학회가 45년에 있었다. 아마 최용석도 관여를 한 거로 보인다. 그 유석균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활동도 했다. 그리고 아까 이 북한의 47년도에 이 대규모 공장 서베이도 북한 쪽이긴 하지만 북한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이제 질문 얘기도 하겠지만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책을 썼어요.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학 사회위생학을 만나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부터 활동이 있었지만 조선산업의학회 또는 산업의학연구소 등의 1945년에 있었는데 왜 그걸 안 썼을까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민전이나 좌파적 계열의 사람들이여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1970년대에도 산업보고는 좀 정부가 싫어하는 분야였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산업의학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학회로 다시 재발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 과거 소위 선배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현재 직업환경의학과 역사로 품을 수는 없을까? 특히 해방 직후 분단 전에 아까 있었던 거잖아요. 45년은 분단되기도 전이고 그렇던 시기의 역사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제안을 또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과거를 보면 또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짤막한 얘기를 좀 했고요. 나머지는 보충해 주시거나 질문 듣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냈죠, 잘?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속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강희태 선생님이 최응석 선생님, 네, 그 관련 논문을, 최응석 관련 논문을 올려주셨으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질문 혹시 뭐 하실 게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건 없으신데 뭐 카메라 켜고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오늘 지금 접속하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역사 관련해서 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저희 업계 원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노재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이재용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게 네. 있을 것 같아서. 예. 김 교수님, 그 예. 좋은 연구, 좋은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그 88년도에 이게 산업의학회를 결성할 때 그 발기인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예. 막내였던 기억에서 많이 심부름을 많이 했었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건 몇 가지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학회하고 협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대한산업보건협회라는 게 이제 1963년에 발족이 되는데, 그 당시 1963년에 발족할 당시에 그걸 이제 등기를 내러 이광무 교수가 이제 서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려고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 똑같은 이름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조선산업보건협회라고 해서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조선산업보건협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아마 47년도에 그 창립이 됐고, 제가 아는 인물들 중에서 그때 회장으로는 세브란스 의전의 피부과로 교수였던 이영준 교수가 그 아마 회장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하고 몇 분이 계셨는데 총무가 이제 최영태 박사님, 그러니까 1963년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초대 회장을 했던 분이 47년도에 세브란스 졸업한 그 세균학 하셨죠. 세균학 하신 최영태 교수가 총무였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유한철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브란스 나오셔갖고 연극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 한 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까지만 좀 알고, 또 하나는 추가드릴게, 선생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 제가 저거 관심이 있어서 좀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1980년도 분위기에 이거를 좀 건드린다는 거는, 우리 대학에 이제 박형우 교수가 이제 역사를 좀 같이 관여를 했었지만은 산업의학회 이쪽을 조금 발견하기 어려웠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최영 교수가 이게 월북이냐 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교수들이 뭐 최명학 교수도 북한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선산업의학회 이 창립을 다시 우리가 이제 산업의학회 창립하고 연결고리를 좀 맺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걸 저희들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리타이어한 지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해서 한 번쯤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빠져 있는 얘기가, 오늘 저희 얘기에서 빠져 있는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역사도 이미 아까 좀 정리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학회사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1947년 5월 10일 날 조선보건학회가 창립했는데, 이게 예방의학계 전신으로 하자고 이제 유승흠 교수님이 주장을 하시고 뭐 좋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심상황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방의학에 하셨는데, 회장은 최희영 교수라고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최초로 우리나라 그 생명표 만들고 의학 통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역시 좌파 쪽에 쓰셨다가 6.25 때 이제 사라지셨는데, 월북했느니 죽었느니 아직 저도 계속 북한 찾는데 북한에서의 기록은 안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회장을 했고, 부회장은 최재창 선생이라고, 그 이제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의과대학 나온 다음에 미군정에서 그 보건 부국장 이용설 선생님이랑 같이, 이용설 선생님이 후생 국장할 때 국장하셨던 최재창 교수가 부회장을 하신 게 조선보건학회 47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뭐 최재창 선생님은 뭐 미국 분이시, 거의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그랬으니까 1947년 조선보건학회도 산업의학회 역사에 충분히 그거부터 봐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5년 11월 17일은 조금 더 자료를 좀 찾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방의학보다 그렇게 되면 더 오래된 거다, 역사가. 예방의학보다 더 오래된 거다 이렇게 하고요. 사회의학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의학회 시작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충해 주셔서 고맙고요. 60, 70년대, 80년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노재윤 교수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김은하 선생님이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일본하고 역사가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 과거의 역사를 현 산업위생학회, 보건학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좀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일본의 음, 직업환경의학회, 산업의학회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초의 그 그러니까 그 지금도 사회위생학이라는 게 일본에는 과목으로 있어요. 사회의학이나 사회위생이라는 과목이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별이 잘 안 돼요. 일본 내에서는 지금도 요 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어들이 구별이 안 됐나요? 아까 지금도 사회위생학이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쓰고 있고요. 사회의학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산업의학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노동과학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말도 다 쓰고 있어서 교과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회위생학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사회의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사회위생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는 미국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위생공학이란 책이 있어요. 위생공학이란 책을 번역하면서 그걸 사회위생학이다라고 한 것이 사회위생학이란 단어의 최초의 사용이다라는 게 일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위생공학이란 말을 그 사회위생학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사용한 사회위생학의 최초 단어로 사용한 사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위생학을 사회의학 또는 직업환경의학의 기원이라고 어느 학회든지 이제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되게 인상적인 게 제가 그 일본 산업의학회? 예, 거기는 이제 위생이 같이 하니까 그 학회 초청받아서 한번 키노트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밥을 주셔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직업환경의학이 그냥 사회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게 그냥 사회의학이란 말을 더 잘 쓰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뭐 저희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래서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게 왜 사회의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까?'라는 걸 잘 몰랐는데 신영경 선생님이 책을 주셔 가지고 네. 예 고때 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자기들의 사회의학이다, 직업환경의학은 이런 얘기들을 되게 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사회의학으로 배운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인상이 한 있습니다.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유학을 독일로 갔죠. 그래서 우리 음. 의대에서 독어 배우고 저 때도 독어를 배웠는데 왜 독어를 배우는지 모르면서 독어를 배웠던 이유가 그 일본이 독일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독일 유학을 갔고 미국 유학은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위생학이란 단어로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그 제가 쓴 논문 중에 10인의 의사라고 해가지고 10인의 의사 미군정 때 10명의 의사를 뽑아가지고 미국의 보건학 그 공중보건학 대학원에 1년 트레이닝을 시키고 돌아오시죠. 그분들이 우리 예방의학 또 직업환경의학의 선조격인 또 선구자적인 분이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다방에서 모여서 이제 위생이란 말 쓰지 말고 공중보건학 퍼블릭 헬스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그 했다고 주인호 스님 고대에 계신 주인호 스님이 기록에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위생이란 말을 더 많이 썼는데 그리고 심상황 선생님 막 반대하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음. 위생학이라고 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미국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공중보건이란 말로 이제 이 더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게 보면 아까 위생이란 단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위생이 아니라 공중보건학이나 산업의학 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봐야지 될 거예요. 우린 좁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예. 그 직업환경연구원의 김대호 선생님이 울산과 관련해서 강의의 소회? 일종의 소회?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출장 갈 때마다 삼산동 막 달동 그 울산 예. 사람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달리라는 곳인데 예전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는데 음. 왜 달동 지금은 달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긴 인류학적 조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인류학회에서. 그 음. 이유는 그 당시 조사가 그 돈을 대줬던 사람이 그 인류학 전공한 인류학을 취미로 하는 일본의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대줬던 거고 그 당시에 사진 기록 이런 것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위생 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강정택이라는 우리나라 초대 그, 그 초대 우리나라 농지 개혁했던 사람 강정택이라는 천재가 도쿄 제국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에 경제학 조사를 하는데 후배인 최윤석이 저도 따라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위생을 집어넣어서 추가 서베이를 한 거라서 엄청난 자료가 달리에 있기 때문에 사진도 다 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금도 반복해서 인류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재밌네요. 혹시 또 뭐 의견 주실 분이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 분들 없으실까요? 네. 백도면 교수님도 계신 것 같은데. 박두영 선생님이시구나. 네.
예. 혹시 그 신 교수님 그 아까 지금 이제 예. 1945년 전 그다음에 일정식대 때 얘기인데 이게 비어 있는 게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선생님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우리 한번 초청을 해서 그런 쪽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그건 김나 우리 저 여인석 승이나 한번 박윤재 그만해 승이나 예. 주십시오. 빠진 얘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정이 사실은 또 한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군정이 우리나라 제도를 만들고 의료보험도 미군정이 만들려고 했고 보건소도 사실은 미군정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건소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미군정이 만들었거든요. 산업보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미군정이 만들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학자들 중에서. 의사학자는 거의 또 적고 매우 적고 그다음에 연세대가 가장 많지만 그래서 이제 연구할 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내주신 선생님 거에서도 미군정이 그 시기에 이제 역할을 한 내용들이 지금 그 한국의 산업보건 초기 역사에선 간호사들이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또 그 역사 책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거는 오늘 전체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딱 하나. 그러니까 직업환경의학과가 45년 11월 15일을 무시할 거냐. 요거로만 포인트를 해서 그냥 자극만 하고 저는 떠나는 거로 그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제가 할 일은 다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관련한 후속 강의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예, 미군정 글쎄요. 시기도 한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미군정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음. 미군정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그 같이 세 명이랑 같이 미군정 때 보건 문제를 총괄했던 사람이 크로포드 샘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본과 한국의 그 보건 정책의 총책임자가 크로포드 샘즈고 그 밑에 뭐 맥도날드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크로포드 샘즈가 당연히 자서전 기록을 남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직업환경의학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김민아 교수한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A 강당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건물 3층 대강당 아니겠냐고 그러네요. 그 시절에 있었던 건물 중에 150명 모일 땐 거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와, 이게 이런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 정보라서 예, 이거 제가 참고하고 서울대 김옥주 교수한테도 거기에 역사, 그러니까 A 강당의 역사 이런 걸로 한번 써보라고 제가 한번 김옥주 교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행사들이 거기서 열렸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강희태 선생님.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의견이나 뭐 있으실까요? 저희 학회 회원분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뭔가 이 저희의 뿌리 찾기에 관심을. 구정환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구정환 네, 선생님. 그러신 구정원 선생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네. 하여간 뭐 좋은, 그 저희 산업보건의 역사, 하여간 그 또 30년대, 40년대 그때 역사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아까 이제 강희태 교수님이 그 논문 올려준 거 잠깐 추가로 좀 설명드리려고 예, 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제 박승만 교수가 저희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학교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톨릭 직업보건을 정리를 하고 이 역사를 정리하다가 지금 이제 그 논문도 그런 테두리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 친구가 거의 그 해방되기 전에 우리 뭐 산업보건의 역사나 경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그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연세 의사학에 아마 작년에 투고해서 논문화된 논문인데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신 부분들 거의 대부분 같이 그 존재하고 있고 그 산업보건협회나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조선산업의학 그 연구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그 직업환경의학에서도 사실은 60년대 시점대 역사도 사실은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누군가 이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중에서 그런 역사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정말 뜻깊을 것 같긴 하고요.
우리 박승환 선생님이 꼭 저희 직업환경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뭐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직업환경의학회 차원에서도 저희 뭐 지금 발표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정리를 또 해보고, 또 사실 직업환경의학회가 진짜 우리 저희 45년도까지로 연결해서 뭐 우리가 창립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또 좋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하여간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박승만 선생님이 그 보내준 논문에 보면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역사 연구하는 사람은 원전을 보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가 있어서 원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 보내주신 그 논문에는 그 위원장, 초대 위원장이 역시 제가 짐작했던 최응석으로 되어 있고, 최응석. 그러니까 고문은 그 윤일선 의학부장이셨던 윤일선 선생이 고문을 할 정도로 명예회장을 할 정도로 사실은 오피셜한 모임이었다고 거기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조선산업의학회라고 박 선생님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선산업의학회인지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박 선생님은 아마 조선산업의학연구회로 이제 이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과학동맹 이런 데 보면 조선산업의학회로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마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박수만 선생은 그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또 연세대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저희 학교로 온 친구라서요. 예, 맞겠죠. 아마도 근데 예, 문제 예, 제가 안 그런 봤다는 얘기예요. 부분에서는 박승만 네, 선생님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원전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더 있어서. 그러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네, 조선산업의학회냐 조선산업의학연구회냐는 되게 재밌는 워딩이 주는 의미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쟁점을 주셨던 막 이슈들, 신현정 교수님이 던져주신 뭐 우리의 직업환경의학회 역사를 어디부터 볼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구정환 선생님 주신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장님 들어와 계시면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까 잠깐 들어와 계신 걸 제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네, 나가셨나 봐요. 강동국 쌤. 네, 아까 잠깐 계셨는데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학회장님하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도 나눠보고 뭔가 이 30주년 기념 이외에도 뭔가를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지는 역할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추가로 의견 주시거나 뭐 코멘트 주실 분 없으실까요? 네. 그 일본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일본의 사회의학의 역사와 한국의 저희 사회보건의 역사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 좋을 것 같고요. 쿠로사키는 방문을 하시나요? 직업환경학회 투어 코스로 아까 쿠로사키 그 노동과학연구소의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하실 때 한 번쯤 들려도, 거기 오하라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하라 미술관의 작품을 보고 쿠로사키 박물관도 방문을 하면 아마 그 산업의학 하시는 분들 일본 관광 코스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브라운백 세미나로는 뭐 가볍게 뭐 괜찮으셨죠? 네, 좀 네, 우려를 너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강의는 신영준 교수님은 강의 녹화랑 영상 제작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회 유튜브 통해서 업로드돼서 학회원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약간의 편집을 거친 다음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릴리즈 될 예정이고요. 신영준 교수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A 강당의 정체부터 시작하여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옛날 자료를 갖고 계신 저희 선배님들 계시거나 이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신영준 교수님한테 연락 주시거나 이래 주시면 아마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직업환경의학의 역사를 또는 직업보건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가는 그러한 트리거를 주신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